최영호 회장은 언제나 그랬듯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0, 성공적인 사업가의 삶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하늘길을 오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행 또한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과 다름없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숨가쁜 해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랜만에 맞는 온전한 휴식이었습니다. 몸을 감싸는 고급스러운 시트와 은은하게 풍겨오는 기내의 방향제 향기,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특유의 고요함이 그의 지친 심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아득히 펼쳐진 구름바다를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이륙한 지 몇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이미 안정적인 고도에 접어들었고 방금 기내식 서비스가 끝난 터였습니다. 주변의 대부분 승객들은 담요를 덮고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들었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 또한 긴장을 풀고 잠시 눈을 감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지난 세월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멈춤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묵직한 책임감과 늘 따라붙던 강박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평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비록 고령이지만 여전히 굳건하고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은 인생도 충분히 활기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기내에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 맛있게 먹었던 기내식 파편이라도 된 것일까요? 목구멍 어딘가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그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불쾌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작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가볍게 몇 번 기침을 하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 불청객은 그의 목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기침이 점차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캑캑. 폐 속의 모든 공기를 강제로 짜내어 이물질을 뱉어내려는 듯 그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공허한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마치 목을 조르는 듯한 답답함이 폐부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목으로 집중되는 듯 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아 목구멍이 바늘로 긁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머리로는 피가 쏠리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흐려지기 시작했고 오직 폐 속으로 한 줌의 공기라도 밀어넣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자와 안전벨트에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한쪽으로 스르륵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시야가 좁아져 갔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는 직감적인 공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손을 뻗어 승무원이라도 부르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호흡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은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완전히 막힌 듯 했습니다. 온몸을 조여오는 질식감의 극도의 공포가 그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눈앞에 있던 희미한 빛이 전멸하듯 사라져갔습니다. 폐 속의 마지막 공기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한 모금의 숨조차 들이쉴 수도 내쉴 수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육신은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산소를 갈구했지만 공기는 더 이상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의 통제력을 상실하며 그는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희미하게 고객님, 고객님 하는 다급한 승무원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어렴풋이 인식한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 손을 뻗거나 어깨를 흔드는 듯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어떠한 감각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그의 모든 생존 본능이 멎어버렸습니다. 의식이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시야가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곧 완전히 의식을 잃고 몸의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듯한 아득한 느낌이 마지막으로 그를 스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생명 활동은 멈추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생사는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그 누구도 이 노인이 불과 몇 분 뒤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평화로운 순간 최영우 회장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운명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저는 모든 감각의 문이 닫히는 듯한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다급한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들렸겠지만 저의 뇌에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불분명하고 희미한 채로 어둠 속에서 빛이 깜빡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려오는 듯한 왜곡된 감각으로만 인지될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몸이 흔들리거나 복부가 강하게 압박당하는 듯한 물리적인 자극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저의 몸이 아닌 다른 개체에게 가해지는 고통처럼 아주 멀고 아득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는 듯한 불안감과 함께 찾아오는 지독한 무감각함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산소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무감각함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의식의 잔재뿐이었습니다. 저의 뇌의 마지막 부분이 에너지를 끌어모아 깜빡이는 전구처럼 마지막 빛을 발하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곧 무의미해질 터였습니다. 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과 손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 저의 몸에 찾아온 섬뜩한 변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각의 상실은 저에게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식하는 능력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의 몸은 스스로에게 드리워진 검은 장막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무원들의 다급한 손길이 저의 몸을 만지고 흔들었겠지만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진동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저는 홀로만의 어둠 속에서 침묵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의 의식은 더욱 깊은 곳으로 침잠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로는 단 한 줌의 산소도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폐는 공기를 갈구하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닫힌 문 앞에서 속절없이 부딪히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몸속의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면서 저의 뇌 기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신경세포들은 활동을 멈추고 하나둘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저의 의식은 완전한 암흑 속으로 침잠했고 저의 몸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늘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무거운 덩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 최영우에게 있어서 저의 생애 가장 큰 위기, 곧 죽음이 현실이 되는 절대적인 지점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마치 깊은 바다 밑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아득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빛이 꺼진 고요한 심연 속에서 저는 홀로 유영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는 절대적인 무해 상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저의 존재는 마치 실오라기처럼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없이 아래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 사업가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없이 가벼워지며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가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저의 의식이 멈춘 채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싸움이 저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뇌는 필사적으로 산소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힘겹게 혈액을 뿜어내며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짰지만 산소를 싣지 못한 혈액은 무의미하게 순환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육체는 죽음의 그림자에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고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의 세포가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손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의 몸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저는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승무원들의 다급한 움직임과 목소리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절박한 질문들이 오고 갔겠지만 의식을 잃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 속에 갇힌 듯 세상의 소라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몸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극한의 내부적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 고통은 의식되지 않는 깊은 심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들리지 않는 비명소리 속에서 저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고 차가운 죽음이 저의 존재를 잠식해 들어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치열하게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순간은 이처럼 허무하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갑자기 저의 목 부위에 날카롭고 이질적인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무감각했던 몸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선명한 통증과 함께 미세한 뚫리는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통스러운 자극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감지된 외부와의 연결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절망적인 심연 속으로 계속 가라앉던 저를 잡아 올리는 한 줄기 구원의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 자극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인 통증에 이어 저의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기적 같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대지에 시원한 물이 스며들듯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외부의 공기가 저의 몸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오는 듯한 감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이는 분명히 이전에 겪었던 숨막히는 질식감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산소의 유입, 저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죽음의 경계에 있던 저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고 그것은 어쩌면 삶을 향한 저의 육체적 본능의 마지막 몸부림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저의 의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의 몸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삶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운명은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갑자기 저의 목 부위에 날카롭고 이질적인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한 통증이었습니다. 그 통증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꽁꽁 막혔던 물줄기가 터져 나오듯 저희 폐로 시원하고 새로운 공기가 거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폐가 갑작스러운 공기의 유입에 놀라 크게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숨을 쉬며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강렬하고 생명력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질식감은 마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혔던 물길이 뻥 뚫리듯 폐가 공기로 채워지는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산소가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가며 죽어가던 저의 장기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의식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가슴이 미약하게나마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숨을 쉬는구나.
아직 몽롱한 상태였지만 생명줄이 연결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음들이 점차 또렷한 음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 웅성거림, 그리고 누군가의 깊은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흑 같았던 시야에도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뿌옇게 흐리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환한 기내의 불빛과 그 위로 드리워진 사람들의 얼굴 그림자였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여러 사람의 얼굴,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면서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폐 속으로 들이쉬는 공기의 청량함,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는 미약하지만 확실한 감각.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아기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주변은 아직 소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음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저의 시선은 한 젊은 여성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펜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저의 목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저를 살린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 어렴풋이 느꼈던 다급한 움직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적 같은 순간들이 모두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아지. 훗날 알게 된 그 젊은 의대 예비생의 얼굴은 저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극심한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저는 그 순간 저의 삶이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이번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제 목에 생긴 작은 흉터는 앞으로 저의 삶에서 가장 큰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윤아지 양에게 합당한 보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답은 단순한 금전적 대가가 아니라 그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비서가 윤아지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윤아지 양에게 정중히 저의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명함으로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윤아지 양께 큰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윤아지 양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그 진심을 느끼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제가 운영하는 재단의 병원에 인턴십 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주저없이 윤아지 양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의대 예비생인 그녀에게 실질적인 의료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설립한 최영호 재단의 대형 병원의 윤아지 양이 당당히 취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제 마음은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기뻤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아지 양은 그 병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훗날 훌륭한 의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준 그 작은 볼펜이 그녀의 삶과 저의 삶을 잇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에게 생명을 선물해준 윤아지 양이 항상 자리할 것입니다.